것처럼요. 심장에서도 이제 심장박동 시작하고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가 한마디로 그 명칭 이름이 우심방에 있는데 그 이름이 동방결절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이름이 왜 그렇습니까? 그건 몰라요. 이름을 동방결절이라고 정했는데 그게 어디에 있다? 우심방에 있어요. 그래서 우심방에 있는 이 동방결절에서 이제 준비 박동 시작하고 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심장의 규칙적인 박동 조절을 하는 곳이 어디다? 동방결절이다 하는 거. 그냥 그 정도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심장에는 여러분, 제가 심장의 순환을 그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자세하게는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시험 칠 때 간단하게 내 머릿속에 연상을 한다면 제가 어떻게 연상했냐면 심장은 4개로 그리고 그 다음 위에는 폐를 그리고 밑에는 전신을 그려서 산소가 풍부한 피를 어디? 좌심방으로 가서 좌심실로 가서 그 다음에 대동맥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신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찌꺼기는 어디로 간다? 우심방으로 가서 그 다음에 우심실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폐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심장의 순서라고 그랬는데 이때 이 심장의 4개의 구조 중에서 가장 열일을 하는 곳이 다 중요하지만 어디라고 했냐면 좌심실이라고 했어요. 여기 좌심실이 일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일을 많이 한 손에도 굳은 살이 배기는 것처럼요. 좌심실 벽이 두꺼워요. 그리고 좌심실에는 피를 스탠바이 하려고 다 받쳐주고 있어야 되니까 이쪽이 압이 가장 높아요. 왜냐면 이 피가 여기 한 곳에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심장에서 벽이 가장 두껍고 압력이 가장 높은 부위가 어디입니까? 한다면 좌심실이에요. 그럼 이유를 만약에 묻는다면 이유는 외울 거 없이 우리 했던 원리를 떠올리면 돼. 좌심실벽이 두꺼운 이유는 뭐다? 좌심실에는 산소가 이산화탄소가 여기는 산소가 풍부한 어떤 피? 동맥피, 정맥피, 동맥피를 하나, 둘, 셋, 꽝 짜면 어느 혈관을 통해? 대동맥을 통해서 어디에 보내니까? 전신에 보내기 때문에 벽이 두껍고 압력도 가장 높다. 다시 한번, 좌심실은 벽이 가장 두껍고 압력이 높은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소가 풍부한 동맥피를 어느 혈관으로? 대동맥을 통해서 어디에? 전신에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그거예요. 되셨죠?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뭐 동맥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한 거를 몇 가지 읊었어요. 인체 구조는 여러분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 지금 나오는 내용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는 분에 따라서는 세부적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여러분 차고 넘쳐. 더 이상은 언급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중요해요. 그럼 시험 문제처럼 너무 어렵게 안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관상동맥이 위치하는 장기는 어디예요? 심장. 이런 유치하게 나와요. 아시죠? 또는 이렇게요. 관상동맥이 하는 역할은 하면 심장의 오로지 관상동맥은요 심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거든. 얘는 다른 데 피를 공급하거나 산소를 주지 않아. 온리 어디에? 산소에만 충성을 다할 심장에만 충성을 다할 거야. 그래서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운반하는 혈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관상동맥이에요. 이 관상동맥에 뭔가 기름이 끼어서 좁아졌어요. 그럼 관상동맥에 기름이 끼어서 일시적으로 그 길이 좁아졌다고. 그랬을 때 갑자기 흉통이 오면서 아픈 게 뭐죠?
턱심증. 이번에는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좁아진 게 아니라 완전히 막혔어요. 폐쇄, 완전히 막혔어요. 그렇게 된 거는 뭐예요? 심근경색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이 둘이 전부 다 관상동맥 질환에 들어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맥박을 측정하는 부위는 여러분 시험 문제 기본간호에서 다음 중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부위는 이라고 말하면 이름에서 전부 다 뭐가 붙었어? 동맥이라는 말이 붙었어. 그래서 뭐 동맥 하면 전부 다 맥박을 측정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흔하게 가장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부위는 어디다? 손목에 있는 요골동맥.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재는 부위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요골동맥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에서 맥박을 측정할 수 없는 부위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이름에서 동맥이라고 되어 있으면 자, 제가 맥박 잴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맥박을 측정할 수 없는 혈관, 동맥이란 이름이 붙었는데 기본간호에서 했었죠. 어디가 된다? 관상동맥. 여러분 맥박 측정할 수 없는 부위 관상동맥, 그리고 대동맥, 그리고 폐동맥, 그리고 머리에 있는 뇌동맥 네 가지. 그냥 대표적으로 관상동맥, 폐동맥, 대동맥, 뇌동맥 이런 곳에서는 맥박을 측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까지 같이 언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시험 문제 기본간호에서 나오는 건데 동맥이 나와서 제가 같이 언급을 한 거예요. 다음 중 이 환자는 수전증이 있어요. 그럼 수전증이 있다면 덜덜덜덜덜 미세하게 떨리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 요골동맥 재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팔 쪽에 있는 상완동맥도 어쨌든 떨리니까 힘들지 않을까? 그럼 이때 수전증이 있을 때 맥박 측정 부위하면 팔다리하고 관련 있는 쪽이 낫겠죠? 그럼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다? 경동맥이에요. 수전증이 있을 때. 또 하나 만약에 이 사람이 쇼크가 왔어요. 그럼 성인에게 쇼크가 왔을 때 쇼크라는 게 뭔데요? 심장이 점점 꺼져가는 거야. 우리가 맥박이 뭔데요? 맥박은 심장이 뛰는 거를 느끼는 거야. 이런데 말초에서 느끼는 거야. 근데 심장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데 요골동맥에서까지 여파가 느껴질까? 진동이 느껴지지 않겠죠? 그럼 이때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부위, 심천맥박을 잴 수 없다면 가장 가까운 부위가 어디다? 목 쪽이잖아. 그래서 성인에게 쇼크가 왔을 때 맥박 측정 부위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어디다? 경동맥이에요. 이거는 응급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기본간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성인에게 쇼크 시 맥박 측정 부위는 경동맥이라는 거. 자, 그런데 애기예요. 영아예요. 그리고 영아는 쇼크가 왔을 때 경동맥을 잡아버리면 이렇게 꾹 눌러보다가 질식될 수 있어. 그래서 그러면 이때 심장하고 가까운 게 목 쪽도 있지만 또 하나 더 한다면 어디가 될까? 목하고 또 팔, 여기 요쪽에 상완동맥이 그나마 조금 가깝잖아요. 발 쪽이나 요골보다는. 그죠? 그래서 영아에게 쇼크가 왔을 때는 팔 쪽에 있는, 윗팔 쪽에 있는 상완동맥에서 맥박을 촉지해요. 영아에게 쇼크 시에는. 그 다음에 엔드 상완동맥은 어떤 거에서도 기억한다? 자, 여러분 기본간호에서 혈압을 잴 때 커프를 어디다 감았어요? 팔꿈치에서 2에서 5cm 2에서 5cm 위에 커프를 감았어. 그럼 커프를 감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어요? 상완동맥에다가 뭐를 댔어요? 청진기를 댔죠. 근데 청진기에서 그림에서 여러분 보시면 실습할 때 넓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있고 위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돌출된 부분이 있었지. 그럼 이때 상완동맥에다가 청진기 넓적한 부분을 댔어요? 아니면 조그만 돌출된 좁은 데를 댔어요? 넓은 부분 됐죠? 그 넓은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청진기에서 판막형. 여러분 기본간호에서 판막형 넓은 부분, 그 부분을
상완동맥에다 댔어요. 그래서 팔에서 혈압을 잴 때 어디다 청진기를 댄다? 상완동맥에다가 댄다고요. 그래서 상완동맥 하면 상박이 팔의 윗팔에서 혈압을 잴 때 청진기 되는 부위. 두 번째는 영아에게 쇼크가 왔을 때 그 맥박 측정 부위, 이래 말하면 상완동맥이에요. 자, 여기 없지만 여러분 기본관을 하나만 물어볼까? 이번에는 동맥 중에서 발 쪽에 혈액순환을 보고 싶어. 발 쪽에 혈액순환을 보고 싶을 때는 한마디로 발 쪽 근처에서 맥박을 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때 발 쪽에서 맥박 그 순환을 볼 때 측정하는 부위가 어딜까요? 발에서는 어딜까요? 족배동맥. 족배동맥. 발등 위에 족배동맥인 거죠. 발등 쪽이에요. 여기 발등 쪽에, 이쪽에 있는 부위가 족배동맥이라고 하죠. 자, 발 쪽에 혈액순환을 보고 싶다. 맥박 측정 부위는 이래 말하면 발자가 들어갔으니까 발족자 써서 족배동맥. 혈압을 잴 때 가장 많이 쓰는 데는 상완동맥.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을 하실 것 해줍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 여러분 얼굴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기 혈액순환을 그렸을 때 우리가 찌꺼기가 전신에서 쌓인 찌꺼기, 그 찌꺼기는 정맥피를 애를 타고 갈 거예요. 그럼 이때 전신에서 썼던 찌꺼기는 폐한테 보내고 싶지만 바로 못 보내지. 왜? 이산화탄소나 찌꺼기나 산소나 무조건 뭘 타고 가야 되니까 피를 타야 돼서 심장에게다가 셔틀을 시킨다 그랬죠. 그럼 찌꺼기가 있는 피는 어떤 혈관을 탄다? 정맥혈관을 타는데 산소가 풍부한 피는 대동맥을 타고 전신에 왔다면 찌꺼기는 어떤 혈관? 대정맥을 타고 갈 거야. 근데 대정맥 출구가 하나밖에 없다면 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가 출구 하나 쪽으로 다 빠져나가야 되려면 출구 쪽이 복잡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정맥으로 나가는 출구를 두 개로 나눠 볼게요. 출입구를 두 개로. 그래서 상대정맥, 그 다음에 하대정맥 이렇게 나눌게요. 그럼 이때 상대정맥으로는 누가 나가냐면 위쪽에 있는 피, 정맥피, 산소가 찌꺼기가 있는 피가. 그럼 이때 흉곽, 가슴 쪽하고 머리 쪽에 요 상체 쪽에 있는 찌꺼기는 어떤 혈관으로 나간다? 상대정맥을 타고 오심방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복강, 배, 그리고 하지 쪽에 있는 정맥피는 올라와야 되잖아. 오심방으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올라올 때 대정맥을 타고 어디로? 오심방으로 가겠다고요. 그래서 대정맥의 출입구가 어떻게? 상대정맥, 하대정맥이 있는데 문제에서, 실제 나온 문제에서 저기 보세요. 복강과 하지. 복강과 하지에 있는 동맥피예요, 정맥피예요? 정맥피. 정맥피를 모아서 심방으로 보낸다고 그랬죠? 그럼 질문합니다. 이때 심방은 좌심방이야, 우심방이야? 지금 찌꺼기가 있는 피는 어디로 갔어요? 오심방으로 갔잖아. 저기 심방이라는 게 오심방이야. 오심방으로 들어간대. 여기서 키워드는 어디에 있는 피여요? 복강, 하지. 아랫도리 쪽이야. 그럼 아랫도리 쪽에 있는 피들은 대정맥 중에서 뭘 탄다? 하대정맥을 타겠죠. 여러분 교재에는 그림이 없으니까 앞글자가 노출돼 있죠? 하대정맥이라고요. 그래서 문제집에서 나중에 모의고사 풀 때 복강과 하지에 있는 정맥피를 모아서 심방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뭐냐? 이래 말하면 하대정맥이에요. 하대정맥을 더 물었어요. 흉곽과 상지에 있는 정맥이라면 상대정맥이 될 거고,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은 여러분 어디서도 언급을 했냐면 모성간호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모성간호에서 언급을 할 때 우리가 인부가 아기를 가졌어. 그럼 인부가 아기를 가지면 자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커진 자궁이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인부가 누웠어요. 똑바로 배가 이렇게 나와서 누웠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인부가 갑자기 어지러워요. 그래서 약간 어지러우면서 하고 상황에 따라서 기절할 수도 있어. 그럼 이때 병원에 빨리 가야 될 응급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부가 기절했다잖아. 똑바로 누웠더니. 그러면 당연히 응급 상황이라 생각해? 아니에요.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즉시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은 했는데 인부가 아마이 똑바로 누웠을 때 어지러워하면서 기절을 했다? 졸도를 했다? 안 가도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왜 그러냐면 커진 자궁이, 봐봐요. 커져 놓으니까 아래 또리 쪽을 꽉 누르고 있지. 그럼 이렇게 꽉 누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아래 또리 쪽에 있는 피들은 어디로 와야 돼? 오심방으로 하대 정맥을 타고 올라와야 돼. 그런데 꽉 누르고 있으니까 하대 정맥이 눌렸어. 눌려놓으니까 밑에 있는 피들이 심장으로 모심방으로. 그럼 모심방에는 피를 모아야 다시 보내고 또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피가 안 오잖아. 특히 하체 쪽에는 피가 많은데. 그럼 그 피가 안 와서 결론적으로는 심장에 모인 피가 부족해. 그럼 피가 부족하면 여러분 혈압은 어떻게 돼? 떨어져. 혈압이 떨어지면 내 탓이요, 맥박은 자기 때문인 줄 알고 뛰어. 그러나 메가리가 없어. 약하게 뛰어. 이거 전부 다 뭘로 가는 증상이요? 쇼크.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왜 기절을 했냐면 커진 자궁이 어디를 눌러서 하대정맥을 눌러서 혈압이 떨어져서 저혈압으로 어지러워서 기절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까? 안 누르면 돼. 여기 커진 자궁이 아래쪽에 대정맥을 안 누르면 돼. 그럼 안 누르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옆으로 눕히면 돼요. 그럼 옆으로 눕히는 거를 측이라고 하죠. 측이는 왼쪽으로 눕히면 좌측이, 오른쪽으로 눕히면 우측인데 하나만 골라. 어떻게 눕힐까요? 좌측 위로 눕히자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눕히면 안 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간호조무사 시험은요, 측위로 눕힌다고 하면 대부분 다 거의 다 뭐다? 좌측이야. 그래서 최이성 저혈압을 느낄 때 인부 어느 자세로 눕힌다? 좌측이. 관장할 때 자세도 심즈 또는 좌측이. 그리고 위내시경할 때도 좌측이. 위세척할 때도 좌측이에요. 우측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언급한다면 우측이는 애기 수유하고 나서 눕힐 때 우측이에요. 애기 젖먹이고 나서 우유 먹이고 나서만 우측이고 다른 거는 다 나오면 그냥 좌측이 해. 아셨죠? 그래서 같이 대정맥 언급했습니다. 하대정맥입니다.